조봉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5년형으로 나오자 자유당과 이기붕을 따르던 반공청년단들은 단체로 법원으로 가서 시위를 벌인다. 정부와 자유당은 반공청년단을 이용해 판사와 법원을 위협하였고 조봉암 재판에 대한 영향과 여론을 주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조봉암의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2심을 청구하고 원하는 판결을 만들어줄 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다. 1950년대 남한의 경제는 미국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미국의 원조가 없다면 남한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망가진 유럽을 살리기 위한 계획인 마셜 플랜으로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며 유럽의 경제 회복과 공산주의 확장을 막았다. 소련도 이런 미국에 대항하는 당시 소련 외무위원인 몰로토프의 이름으로 계획한 몰로토프 플랜이라는 경제 원조 계획을 실행하였다. 미국의 원조 계획은 신생 독립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 지원과 경제 원조를 위한 정책인 포인트4 계획도 실행한다. 비슷한 시기 마셜 플랜으로 회복된 영국과 영국 연방 국가들은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에 모여 동남아시아 경제적 발전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동남아시아 개발 원조 계획인 콜롬보 계획을 준비한다. 미국은 여기에도 참여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경제 원조와 기술 지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남한도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았고 1950년 6.25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지자 미국의 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원조를 받게 된다. 남한과 북한은 미소 냉전시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경계선이 되었고 각 정치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결의 장소였다. 1951년 유럽 부흥 계획인 마셜 플랜이 종료되면서 미국은 새로운 해외 원조 프로그램인 상호안전보장법을 만들었고 수많은 국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난한 나라의 발전을 돕고 공산주의 확산을 억제하였다. (1956년) 미국은 많은 나라의 원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적자가 쌓였고 상호안전보장법안 개정과 해외 원조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미국의 해외 원조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상승과 국제 문제를 주도하는 외교적인 수단이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많은 해외 원조에 따른 적자는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다. 그리고 2차 대전으로 망했던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군수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제조업이 살아났고 싸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미국의 적자 규모는 점점 커져갔다. 미국의 나빠진 경제 상황은 남한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었고 6.25 전쟁으로 가장 많은 원조를 받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1958년) 미국의 원조 정책 변화는 특별 대우를 받던 남한의 원조 수준을 다른 저개발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으로 공산당의 확장을 막고 한국 원조에 대한 부담을 일본에 넘기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손잡기를 원했다. 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회복을 하였고 1956년에서 1957년쯤 전쟁 이전으로 회복이 되었다.
북한 경제는 당시 잘 사는 소련의 경제 방식을 따라가는 게 목표였고 농업과 경공업보다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으로 북한 주민 수만 명이 굶어 죽는 희생이 있었지만 발전 속도는 남한보다 빨랐다. 남한 경제는 전쟁 이전 수준까지 회복은 되었지만 경제 발전에 힘을 쓰기보다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북한보다 경제 개발이 늦어지게 된다. 미국의 원조 물자는 정부가 관리하였고 정부는 협조적인 기업들에게 원조 물자를 싼 값에 넘기면서 기업들은 많은 이윤을 남겼고 일부는 정치 후원금으로 들어갔다. 기업들이 원조 물자를 받아 생산하는 제품들은 설탕, 밀가루, 섬유와 같은 경공업 소비재 상품이었고 대부분 국내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미국 원조 물자가 줄어들면서 정부를 통해 원료를 싼 값에 구했던 기업들은 문제가 생긴다. 미국 원조 물자에 의존해 성장하던 기업들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남한 경제 전체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조 물자의 독점적인 배분으로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정부와 자유당 인사들은 원조가 줄어들면서 정부 지배력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자유당은 1958년 5월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각종 부정행위와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등으로 국민과 야당의 불만이 커지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걱정해야 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많아 혹시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다음 권력자인 부통령에게 권력이 넘어가니 반드시 후계자로 지목받고 있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다. 자유당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여론이 나빠지는 이유를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야당과 언론을 단속할 수단으로 1948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한다. 자유당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적행위 개념 확대, 사법경찰관의 권한 강화와 범죄인의 구속기간 연장, 군정보기관의 간첩 수사 가능 등을 보안법에 추가 개정하기로 한다. 4대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 직전 있었던 선거법 개정으로 무소속과 작은 정당 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어려워지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대부분의 자리를 가져갔다. 보안법 개정안은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간첩으로 만들 수도 있는 법으로 국회의석을 79석까지 확보한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았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권력이 나눠져 있었지만 1958년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자유당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 1958년 입법부인 국회는 법관연 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일반 판사가 임기가 끝나고 다시 판사로 재임용되려면 대통령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법이었다. 이 법으로 인해 사법부의 일반 판사들은 다시 임기가 연장되려면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으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력에 영향을 미쳤다. 1958년 9월 조봉암과 양명산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 2심은 이승만 대통령 뜻에 맞는 판사들로 교체되었고 1심 재판을 했던 판사들은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가 만료된다. 2심이 열리자 1심에서 조봉암과 북한을 연결시키는 증언을 했던 양명산은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한다. 양명산은 김일성에게 받은 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는 증언은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양명산의 증언은 중요하지 않았고 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인 조봉암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 재판은 증언, 증거보다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형식적인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던 형량은 2심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다. 자유당은 보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다시 한번 새로운 법률이 추가된 개정안을 만든다. 자유당은 보안법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면서 인신홍난죄와 명예훼손죄라는 법도 추가한다. 인신홍난죄는 정부를 변란할 목적으로 선전이나 선동용 문서, 음반, 도서 등의 표현물을 제작, 복사, 배포하면 처벌한다는 법으로
법이 통과된다면 언론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이었다.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 국회의장은 이기붕이었으니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나 출판물을 만들 경우 처벌을 한다는 법이었다. 자유당은 1958년 11월 다시 한번 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만 민주당은 경찰과 군을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을 막아야 했다. 자유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국회 폐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자 1958년 12월 19일 국회 표결을 올리기 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자유당 단독으로 처리한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보안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 먹고 자면서 무기한 농성으로 투표를 막고 있었다. 자유당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 권한인 경호권을 발동해 본회의장을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쫓아내기로 한다. 경위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와 경호 관련 업무가 주 업무로 경찰 업무와는 역할이 달랐다. 당시 국회에 근무하는 경위는 30명이 안 되었고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90명 정도 되었다. 정부는 전국에서 근무하는 무술 유단자 경찰 총 300명을 모았고 경위 복장을 입혀 국회 경위로 위장시켰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의원들은 경위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간다. 전국에서 차출된 경위들은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강제로 국회 지하실로 끌고 가두고 자유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모인다. 자유당은 내년도 예산안, 보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등 한꺼번에 여러 법안을 처리하였고 다음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법적인 준비를 마쳤다.